안녕하세요. 해결이 수강생 여러분들. 또 새로운 챕터를 공부하죠? 8장입니다. 투자 부동산과 생물자산. 8장에서는 이 두 가지 자산의 회계 처리를 공부합니다. 먼저 투자 부동산이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죠. 투자 부동산은 유형자산을 공부할 때 잠시 언급한 적이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입니다. 일단 토지, 건물에 해당이 되는 건데 자가사용 부동산인 유형자산과 투자 부동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면 이를 유형자산과 구분해서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이 뭐 5개 층이야 이렇게. 일부는 임대를 주고 일부는 자가 사용을 한다고 할 때 층별로 분리해서 부분적으로 매각할 수 있으면 이 자가 사용 부분은 유형자산, 임대 부분은 투자부동산 이렇게 분류를 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건물의 분리매각이 어려우면 자가사용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전체 건물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땅이나 건물인데 어떤 경우에는 왜 유형자산으로 어떤 경우에는 임대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는다고 해서 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를 해야 되나? 그 이유는 뭐냐면 임대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부동산은 유형자산과 여기서 다른 자산은 이제 유형자산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거의 독립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 예를 들면 유형자산, 건물, 토지, 기계장치 등은 직접적으로 현금을 창출한다기보다는 회사의 영업활동에 사용하면서 간접적으로 기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투자부동산은 매달 임대수익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월세가 들어올 거고 여차하면 팔아버릴 거 아닙니까? 시세 차익을 누리고 보유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유형자산과는 현금흐름 창출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이를 구분하면 정부 이용자가 미래 현금 흐름이 얼마나 유입이 될지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거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의 재무상태표를 보는데요. 많은 회사들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이 자산, 비유동자산 쪽으로 가보면은 뭐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있다가 이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자 부동산 대략 아모레퍼시픽은 5천억 정도 투자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요. 관련 주석을 살펴보면은 그 금액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뭐 감가상각 누계인 걸로 보아 유형자산처럼 상각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잠깐 여기 들여다보면 보고기간만 현재 이 투자 부동산의 공정가치는 5,360억, 원가보다는 좀 더 많음을 알 수 있죠. 이 공정가치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투자 부동산의 인식기준인데요. 이미 앞장에서 배웠던 유형자산의 인식기준과 같습니다. 투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요.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형자산과 같죠? 투자부동산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 취득원가, 후속원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는지를 들여다보는데 앞서 잠깐 보았듯이 투자부동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인식기준 아니에요. 최초 인식 시점에 원가로 측정을 합니다. 대부분의 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원가로 측정을 합니다. 원가란 뭐예요?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현금, 현금성 자산 내지는 기타 자산의 공정가치 아니야.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가 원가입니다. 나중에 금융자산은 원가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취득 당시에 얼마를 지급했든 상관없이 공정가치로 측정을 합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이 원가에 당해자산 취득을 위해서 최초로 발생된 원가뿐만 아니라 후속적으로 발생한 투자원가, 대체원가까지 포함이 됩니다. 후속적으로 발생한 추가원가, 대체원가도 앞서 이야기한 인식기준을 충족해야 투자부동산의 취득 원가로 편입이 되는 거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유지원가는 투자부동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기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대략 내용이 유형자산에서 했던 것과 똑같죠? 교재 386페이지를 보면은 투자부동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형자산에서 유사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이 없어. 직접 관련이 있어야만 해당 자산의 추초 원가에 포함이 되죠. 계획된 사용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발생하는 운영 손실이라든지 인력, 기타 자원의 낭비 금액 이런 것들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창출과 무관하다고 봐야죠. 따라서 투자부동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기간 비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투자부동산 회계처리의 핵심은 386페이지 1.3절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의 대비입니다. 유형자산에서는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죠. 투자부동산은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공정가치 모형은 뭐야? 재평가 모형하고 무엇이 다르지?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먼저 공정가치 모형의 의의를 살펴보는데요. 투자부동산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다른 자산과는 독립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때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면 미래 현금 순유입액의 유입 측정에 도움이 될 거다. 예를 들면은 임대 건물이 있는데 임대 목적 건물 이거 투자부동산 아니에요. 근데 이 건물 자체의 공정가치가 높아졌어. 100억짜리 건물이 150억, 200억 이렇게 높아졌으면은 월세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또 갖다가 내다 팔면은 차익도 높아질 거 아닙니까? 공정가치로 측정하면 월세도 더 거기에 상응해서 들어오겠군. 이렇게 높아졌으니 공정가치가 높아졌으니 매각을 하면은 꽤 매각 차익이 있겠네. 미래 현금으로는 순유입 측정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투자부동산을 다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라고 강제하면 그것 또한 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투자부동산도 원가 모형을 적용하든지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았죠. 투자부동산에 원가 모형을 적용하면 유형자산 회계 처리와 모든 것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따라서 공정가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고요. 삼각자산의 경우, 즉 건물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합니다. 다만 원가 모형을 적용하더라도 공정가치 정보를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는 아모레퍼시픽의 투자부동산 사례를 들여다봤는데 주석을 보면은 토지 건물 해놓고 나서 요거 보고기간 말 현재 공정가치는 5,360억이다. 원가는 5,014억 정도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런 정보를 줌으로 해서 공정가치가 좀 높아졌구나. 이런 정보를 비록 원가 모형을 적용하더라도 정부 이용자한테 제공함으로써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도움을 주자라는 것이죠. 따라서 원가 모형을 적용하더라도 공정가치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때 회계 처리를 보면은 보유하는 모든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부동산이 3건이 있어. 건물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땅도 포함을 해서요. 이럴 때 나는 이 첫 번째 건물만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건물은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하고 건물이 모두 투자부동산 아닙니까? 모든 투자부동산입니다. 반면에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분류별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수 있었죠. 토지만 재평가, 기계장치만 재평가, 건물만 재평가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투자부동산의 경우에는 모든 투자부동산을 다 공정가치 모형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 만약에 할 것 같으면. 한편 삼각자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굳이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이유가 없는 것이 공정가치 평가 손익이 단기 손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분계를 보면은 공정가치가 올랐어. 투자부동산 평가이 내렸어. 그러면은 투자부동산 빠지고 손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투자부동산이 건물이라고 가정을 해요. 감가상각비를 만약에 인식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감가상각비 인식한 것만큼 기말 장부 금액은 내려가 있을 텐데 그렇게 감가상각을 한 후 공정가치랑 비교해서 평가이익을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은 감가상각비 인식, 평가이익은 그것만큼 더 올라가게 될 거니까 감가상각비하고 평가이익을 퉁치면 결국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같을 거 아닙니까? 귀찮아. 굳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평가이익, 평가손실 전부 당기손익이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7장에서 배웠던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과 본장에서의 공정가치 모형을 비교해보면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은 평가이익, 평가손실 모두 단기손익입니다. 7장에서 배웠던 유형자산은 달랐죠? 일단 평가층 할 때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 손익이었습니다. 내려가는 건 단기손익이었죠. 그러나 이제 올라가더라도 무조건 다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라 과년도에 재평가 손실을 인식한 적이 있으면 그거만큼 먼저 재평가 이익, 단기이익으로 하고 초과이익이 기타 포괄 손익이었습니다. 재평가 잉여금.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과년도에 재평가 잉여금이 있었으면 그걸 먼저 퉁치고 그래도 더 떨어졌으면 재평가 손실이었습니다. 한편 삼각자산 같은 경우에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데 비해서 유형자산은 재평가한 장부금액에 기초해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거였죠. 다만 7장에서는 이런 회계 처리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계는 중급회계에서 다루기로 했었죠. 교재 388페이지 하단에는 현대제철 주식회사가 공시한 투자부동산 주석을 예시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 처분하면서 빠진 게 있고요. 여기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서 뭐 건물은 약간 내렸네요. 토지는 엄청 높아졌죠. 186억 정도가 지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말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사는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후속 측정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게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했다라는 뜻이고요.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평가 대상 투자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을 평가한 경험이 있고 전문적 자격이 있는 독립된 평가기관에서 즉 회사가 멋대로 공정가치 평가를 한 게 아니다. 외부에다가 의뢰를 했다. 그래서 그렇게 외부 평가기관이 측정한 가치에 따라서 결정했노라 라고 써져 있습니다. 예제 1번 보겠습니다. 투자부동산 원가모형, 공정가치 모형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갑에서는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년도 초에 건물을 취득해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했대요. 이 건물 취득원가 10만, 내역연수 20년, 잔존가치는 없습니다. 갑회사는 유용자산으로 분류한 건물을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그 뜻은 뭐냐면은 투자부동산 원가모형으로 분류를 했다고 할 때요. 똑같은 건물인데 유용자산 건물은 정액법, 투자부동산 건물은 뭐 정일법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액법으로 상각한다라는 뜻은 투자부동산 건물도 정액법으로 상각하라는 뜻입니다. 단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1년도 말 2년도 말 공정가치가 10만 2천, 9만 3천 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음 1번 갑회사가 투자부동산 건물에 대해서 원가모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1, 2년도 상각을 하라는데 유용자산으로 분류했을 때하고 다르지 않죠. 10만 원만큼 투자부동산 취득을 해서 올라갔죠. 1년도 말에 20년 상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누기 5 해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2년도 말에 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다만 이렇게 원가모형을 적용하더라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매년 말에 재무제표 주석에 공정가치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서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 모형으로 회계 처리할 경우에는 먼저 최초 인식금액은 같고요. 연도 말에 1년도 말 10만 2천이라고 그랬죠. 2천만큼 가격이 올랐네. 평가이익입니다. 그리고 단기손익입니다. 한편 다음 연도에는 9만 3천으로 9천만큼 떨어졌죠. 투자부동산 감소시키면서 평가 손실입니다.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용자산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 경우랑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한 경우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갑회사는 1년 초에 만제곱미터의 땅을 10만에 샀대요. 땅의 1년도 말 2년도 말 공정가치가 12만 11만 4천입니다. 물음 1번은 취득한 땅을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용도로 그러면 이건 유형자산이죠. 재평가 모형을 적용해서 1, 2년도 회계 처리를 하라는 것이고요. 2번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보유할 경우 이거는 투자부동산 아닙니까? 단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했다고 할 때 1, 2년도 회계 처리를 서로 비교해 보는 건데요. 먼저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했을 때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토지를 샀죠? 그리고 나서 연도 말에 공정가치가 2만 원이 올랐어. 토지를 증액시키면서 재평가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입니다. 이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겠죠. 다음 연도에 갔더니 11만 4천으로 다운됐어. 6천만큼 토지를 죽이면서 재평가로 인한 평가 감인데 관연도의 재평가 잉여금이 2만이나 인식을 했으니 이 중에서 6천을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은 투자부동산 인식을 하고요. 2만만큼 평가 증이야. 그러면은 평가 2. 6천만큼 평가 감이야. 그럼 모두 평가 손실 그때그때 뭐 과년도에 이익을 인식을 했든 손실을 인식을 했든 상관없이 전부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교재 391쪽에 투자부동산의 재고가 있는데요.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투자부동산도 외부로 매각해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부동산을 처분, 처분뿐만 아니라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어. 그냥 영구적으로 끝났어 그냥. 그래도 제거를 하는 거죠.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를 하는데 이때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 차변에서 대변으로 죽이고요. 순처분금액하고 요 제거하는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만큼을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때 순처분금액 유형자산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매각 부대비용은 요 순처분금액에서 빼라. 순액으로만 보겠다. 이런 이야기죠. 별도로 매각처분 비용을 비용으로 인식 안 하겠다는 겁니다. 원가 모형을 적용하던 투자부동산의 처분은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회계 처리와 똑같습니다. 즉 회계 기간 중에 투자부동산을 처분을 할 때 원가 모형 적용, 처분 직전까지 감가상각비 인식해야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 그리고 처분할 때 이제 처분이익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요 감가상각누계뿐만 아니라 전기 2월 감가상각누계액도 있죠. 투자부동산 죽이고 감가상각누계액 죽이고 이렇게 각각. 그리고 나서 매각 대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처분 비용이 있으면 여기서 빼버리는 겁니다. 대체 일치 금액이 이쪽이 처분 손실, 이쪽이 처분이익, 처분이익을 가정했죠. 회계 처리가 이렇게 끝나는 거고요. 이번에는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던 투자부동산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공정가치 예제 모형은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설명한 대로 가페사는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이더라도 초에 상각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했고요. 건물의 취득원가는 20만, 원가 모형 적용할 때 처분 직전까지 감정가치는 0입니다. 이런 회계 처리가 카페사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한 건물을 정액법으로 생각한대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 원가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투자부동산 순매각금액 정액법으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처분이 뭐 경우에 따라서 건물의 1년도 말, 2년도 말 공정가치는 수도 있겠습니다. 18만 5천, 15만 2천 3년도 초에 15만 2천에 팔아버릴 때 500의 처분 관련 비용이 있었대. 물음 1번입니다. 가페사가 투자부동산 건물에 대해서 원가 모형을 적용할 때 3년도 초 건물 처분 시에 회계 처리를 해봐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원가 모형을 적용했기 때문에 1년, 2년, 지금 3년 여기서 처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도, 2년도 두 번의 감가상각을 했을 테니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을 텐데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20만원 나누기 10년 곱하기 2 해서 4만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미리. 그리고 투자부동산은 원래 20만원. 그래서 장부에 있던 투자부동산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죽여버립니다. 한편 매각대금은 15만 2천만큼 대금을 받았다고 하나 500의 처분 비용이 있으니까 요거 순액 15만 1,500이 순매각금액이죠. 대체 일치금액이 이번에 투자부동산 처분 손실로 들어갑니다. 이에 반해서 2번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을 3년도 초에 매각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감가상각은 지난 2년간 안 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1년도 말, 2년도 말 공정가치가 18만 5천, 15만 2천 15만 2천으로 전년도 말에 장부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대로 장부금액 죽여버리고요. 순매각 금액은 15만 2천에 팔았다고 하는데 500만큼 처분 비용이 있었으니까 동일하죠. 15만 1,500. 그래서 처분 손실이 500입니다. 많이 달라요.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 자, 이번 시간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했는데 이미 우리가 유형자산 회계 처리를 심도 있게 공부했고 재평가 모형도 공부했기 때문에 원가 모형으로 투자부동산을 평가하든 공정가치 모형으로 투자부동산을 평가하든 그리 어려운 회계 처리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생물자산 회계 처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투자부동산은 여기서 끝낼게요. 수고하셨습니다.